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트리비움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트리비움 일상 수업을 위해서는요, 트리비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강의안은 매주 토요일 제가 영상 하나를 독서대학에 올립니다. 가치관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의 키워드로 1분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러면 독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려진 영상 그 다음 주에는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15분 정도는 아이들한테 가치관 강의를 갖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주어진 그 키워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앙의 자리, 배움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 여러분,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단어의 뜻을 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질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알면 끝입니까?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요, 결혼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변해갑니다. 자녀를 낳고 사랑의 정의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요, 자녀가 장성하고 손주를 낳고, 그리고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덧붙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배움은 질을 높여가는 배움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평생 배움의 과정 속에 깃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4회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트리비움, 특별히 배움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트리비움을 좀 간략하게 아이들한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였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 그리고 우리 성인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간략하게 트리비움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일상에 접목해 나가는 것은 또 여러분의 삶의 전제,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개념과 더불어 간략한 적용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비움이 그래머, 로직, 레토릭이라고 하는 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강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머, 로직, 레토릭을 통해서 정보를 수용하고 논리를 사고하고 그리고 의사, 견해, 주장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그래머, 로직,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 정보 수용, 논리 사고, 의사 표현에서 이 중요성을 하나의 질문으로 아이들한테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주면 이 맥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머, 정보 수용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보가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야 되죠. 어떤 정보가 나를 변화시키지? 정보의 그 어떠한 프로세스가 나에게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로직에서는요, 생각이 나를 변화시킨다. 레토릭에서는 표현이 나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나를 변화시킨다, 생각이 나를 변화시킨다, 표현이 나를 변화시킨다. 무엇이, 어떻게 질문이 던져지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내용이 나를 변화시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여러분, 이 정보가 나를 변화시킬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의 사상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내가 다른 정보보다 많이 받아들였어요? 때로는 그것이 진로를 설정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강하게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정보의 질은 어떻습니까? 정보의 질은 나를 또한 변화시키죠.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속에서, 그 전문 영역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영역 속에서 그 자리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때로는 정보의 질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생각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첫 번째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구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의 질입니다.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먼저 표현의 유무입니다. 어떤 이들은 표현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수단도 다양하죠. 그리고 표현을 함에 있어서 앵무새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한 것을 합하고 습한 뒤에 그저 그것을 전달하는 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서는 부족함이 있겠죠. 융합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머, 로직, 레토릭에서 이 나를 변화시키는 정보와 생각과 표현을 한번 저격정을 아이들한테 강조를 해봤는데요. 정보의 내용, 나를 변화시키는 정보의 내용, 저희 쪽에서는요 10진분류 독서법을 통해서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관심사, 때로는 교사의 관심사에 국한된 책, 그러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000 총류부터 900 역사까지 그냥 난 이과기 때문에 어떤 자연과학, 기술과학 쪽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있어서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과 기술과학뿐만 아니라 예술과 언어와 문학, 역사까지 아이들한테 골고루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10진분류 독서법으로 배움의 내용, 정보의 내용을 컨트롤할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방대한 세계의 그 영역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알아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따라서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되 부모가 어떤 분야를 특정 분야를 너무 강요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지만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 앞에 내어놓고 보여주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와 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양이죠. 이러한 10진분류 독서법을 통해서 점점 배움의 과정 속에서 관심의 영역이 좁혀져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심의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조금 더 넓지만 깊이 있게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글쓰기를 덧붙여가면서 정리를 덧붙여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독서 과정, 그것을 저희는 박이정 독서법이라고 하죠. 넓을 박, 정할 정이죠. 넓고도 그러나 깊이 있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을 아는 것과 한 인물에 대해서 20권의 책을 읽고 요약 정리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 결코 같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정보의 내용이 나를 변화시키죠. 정보의 양도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보의 질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내용과 양 지속돼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보가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진보가 일어날 때 점점 질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처음부터 질을 추구한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질의 추구가 진정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에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해서 다이제스트 책을 주거나 만화책을 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너무 높은 책을 주는 것,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는 하나 정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10명 다 다른 속도, 때로는 다른 프로세스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정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정보의 내용과 양과 질. 그래서 10진분류 독서법, 박이정 독서법, 제가 누차 여러 영상을 통해서 소개했던 영상을 통해서 아마 그 개념은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그 과정이 지속되고 과정의 진보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배움의 질도 높아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보의 질이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생각이 나를 변화시킨다. 첫째는 생각의 방향이라고 했죠. 저는 이것을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논리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이 정보의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논리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요, 생각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 관이 잘못됐다면 그 논리로 인해서 자신의 삶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히틀러, 그에게는 생각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수많은 질문과 토론 과정을 통해 그의 생각의 질은 결국 낮은 수준의 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관이 문제였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를 변화시켰는데 그를 삶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그를 몰아넣었죠. 그리고 온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생각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의 방향과 구조와 질에 대해서 고민할 것을. 그래서 가치관 교육, 지금 이 강의 자체도 아이들에게 배움에 대해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그냥 하나의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요약을 강조하는 것, 바로 그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에서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치한 수준의 낮은 수준의 요약, 용납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과정에서도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면요, 그냥 밑줄 긋고 이어붙여서 요약 과제라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요약 과제를 시키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베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봐줘야 됩니다. 봐주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진보의 영역 속에서 한 스텝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반복하는 아이들한테 설명해서 그 다음으로 진정한 요약으로 요약의 질을 높여가는 과정을 지도하고 코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 때는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질 높은 질문을 외부에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은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왜 독서가 중요합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인류의 선인들이 던진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때로는 말로, 입으로 하는 토론은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에 묻는 질문과 스스로의 자문자답, 그 과정이 토론의 과정이죠. 그리고 장성해 나가면서 이제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생각을 나누는, 나와 다른 생각을 접할 때 내가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굳건해지기도 하고요. 생각의 질이 높아져 갈 때 그 생각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에 표현이 나를 변화시키죠. 표현의 유무.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할 때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로만 접근해 나간다고 한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글이 힘든 사람에게 글만 강조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신경 썼던 부분이죠. 표현의 수단은요, 말과 글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말과 글에 익숙치 못하고 좀 싫어합니까? 그럼 그림으로부터 출발해 보세요. 혹시 음악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는 코딩은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어떤 그 전문 기술이기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미 온 그 미래, 앞당겨진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수준의 코딩이 아니라 코딩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교양적인 코딩.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교양 수준의 코딩으로부터 출발해서 한번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어떤 무언가 그것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코딩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만이었겠지만 점점 예전에 도스 그리고 윈도우로 거치면서 실력자들만 컴퓨터를 다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우스 하나로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코딩이라는 것도 이제 생활, 교양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코딩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 최고의 표현은 삶이죠. 삶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는요, 정보가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래머 로직, 정보의 내용과 양과 질, 생각의 방향과 구조와 질, 이것이 합쳐져서 나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표현은, 자녀들의 표현은 융합된 표현이어야 됩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창의, 그리고 창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떠오른 어떠한 생각이 아닙니다. 남이 하지 않은 생각, 물론 그것이 창의의 창발일 수 있겠지만 그것의 뒷받침은
정보, 나를 변화시킨 정보의 내용과 양과 질, 그리고 생각의 방향과 구조와 질, 이것을 전제한 창의와 창발일 때 그 융합된 표현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창직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블루오션을 만드는 것이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 트리비움의 그래머 로직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충실하게 훈련됐다고 한다면 그의 창직, 그가 만들어 놓은 세계는 진정 블루오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도, 그리고 이제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때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저 스스로도 목사고 그리고 작가지만 지금 현재 50인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40년, 50년인데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넘어서까지도 활동하신다면 만약 그것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90까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40년 동안 저의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 여러분 단순하게는요, 트리비움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세상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도요, 트리비움에 힘써야 되고요. 제가 제 사회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제 트리비움의 역량, 그 질이, 과정의 진보를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 변화되는 세상에 밟아줘 나가는 것, 때로는 앞서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뒤따라가는 것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트리비움의 개념을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갈지, 단순하게 오늘 우리의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고요. 단순한 출발이지만 우리가 장성해서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굵은 줄기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독서스쿨 친구들에게 던지는 가치관 질문, 그 배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눴던 그러한 가치관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트리비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통해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